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786년 몽블랑 초동정 역사 3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블랑 초동정에 도전한 4명 중에 2명 다 제네바 출신인 오라스 베네딕트 드 소시리하고 데오드르 부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26년 전에 상금을 준다고 교회 문에 방을 붙인 과학자 드 소시르입니다. 드 소시르는 제네바의 부유한 귀족 출신으로 알프스의 과학적 등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현대 기상학의 창시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몽블랑 초동정 역사에서 최고 주연인 사람으로 드 소시르의 열정적인 호소가 없었다면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초등은 한참 후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근대 등산에서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은 틀림이 없는 과학자였습니다. 드 소시르는 과학적 탐사 목적으로 자신이 몽블랑 초등을 노렸지만은 실력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드 소시르는 그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몽블랑을 다음 해인 1787년 세 번째로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실험을 하기 위해 정상에서 4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몽블랑 초동자 자크 발마가 가이드 대장을 하면서 동행해 주었습니다. 드 소시르는 알프스에서 17년 동안 등산 탐험을 하면서 알프스 여행기 총 4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알프스 지도를 최초로 작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체르마트와 몬테로사를 탐사를 하면서 마토홀은 인상기를 남겼는데 이 책이 출간이 되면서 최초로 마토홀이라는 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키는 알프스의 미를 극찬을 하면서 근대 화가론을 집필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러스키는 소시르의 알프스 여행기를 옆에 두고 읽으면서 평생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데오드르 부리입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몽블랑을 등정하고는 싶었지만 체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노력만 하고 가짜 뉴스만 퍼뜨리고 죽은 인물입니다. 부모들이 프랑스 사람으로 종교 문제 때문에 제네바로 피신해 온 작가로 성가대 감독도 역임을 했다고 전해옵니다. 부리는 몽블랑을 동경도 했지만은 자신이 초동을 해보려고 광적으로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몽블랑을 초동해 유럽서 아주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몽블랑 등정을 문학적으로 연결을 해서 명성을 얻고 싶었습니다. 부리는 산골의사 미셸 바카르가 몽블랑을 초동하기 전까지는 지식인 대우를 해주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학적 희망과 계획을 고백할 정도로 바카르를 신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 바카르하고 자크 발마가 몽블랑을 초동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부리는 샤머니 수정 채취인 자크 발마가 몽블랑 초동에 성공했다는 것은 견딜 수가 있었지만은 29살의 하찮은 시골뛰기 의사로 자기처럼 지식인이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파카르가 함께 초동한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몽블랑을 초동정한 후 부리는 1786년 9월 20일 몽블랑 초동에 대한 비방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 진정한 등산 리더는 자크 발마이며 영웅이라고 선전을 하고 자크 발마 혼자 초동정을 했다고 가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때부터 파카르를 중상모략하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등산 역사에서 전해 내려온 유명한 부리의 가짜 전설이 시작이 되면서 오랫동안 논쟁거리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후대의 그 등산 역사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부리가 파카르의 그 몽블랑 등정기 발표를 방해한 것이고 파카르의 그 자서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리는 알프스를 그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닌 그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접근을 하고 고상한 그 시적 기질로 몽블랑을 연인처럼 사랑한 인물입니다. 부리도 몽블랑 초등에 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후에 인물평이 모두 나쁘게 평가된 사람입니다. 1812년 그 73살 때까지 마지막으로 그 샤머니를 방문해서 몽블랑만 쳐다보고 갔습니다. 몽블랑 초등은 데오드리 그 부리의 그 가짜 소문 때문에 그 자크 발마 혼자서 등정했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1832년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작가 알렉산드르 그 디마가 30살 때 그 샤모니 여행 중에 자크 발마를 그 면담하면서 몽블랑 초등정 역사의 그 전설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 중 가이드 그 안내로 알렉산드르 그 디마는 샤모니 카페에서 그 몽블랑을 그 쳐다보다가 직원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저 몽블랑 정상을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라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 그 자크발마라는 70 먹은 노인이 그 오래전에 몽블랑을 초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디마는 그 노인이 된 자크발마를 만나서 그 둘은 카페에서 식사와 그 와인을 마시면서 46년 전 몽블랑 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그 디마는 그 작가로 메모장에 모든 그 대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그 초등정에 대해서 자크발마는 파카르가 정상도 가기 전에 추위에 떨고 설맹과 동상으로 그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어서 나 그 자크발마 혼자 몽블랑을 초등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디마는 자크발마의 그 초등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의사 파카르가 설명으로 눈이 멀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크발마는 장님이 됐냐고요? 하면서 파카르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 포도주를 3병째 비웠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흘러 검증할 수 있는 인물들, 뭐 예를 들면은 드소시루, 부리, 파카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사망을 해서 고인이 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마는 파리에 그 돌아온 후에 그 책을 쓰면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그 샤머니 그 토박이 자크발마라는 수정체치인이 그 혼자서 초등정을 해냈다고 자기 책 속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디마도 본의 아니게 거짓글을 썼습니다. 그부터 유럽은 당시 최고의 그 작가인 알렉산드르 디마의 그 책을 보고서 여름만 되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몽블랑 아래 그 샤머니 계곡으로 들어와서 눈 걷기와 빙하 밟기가 유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1786년 몽블랑 초등정 역사 4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등산이라는 용어는 스스로 그 산에 오르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반이라는 용어는 전문적인 그 행위를 그 필요로 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암벽 등반, 빙벽 등반 같은 것을 표현할 때는 보통 그 등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